지역의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김포 학교급식 물류지원센터 건립안이 우여곡절 끝에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김포 학교급식 물류지원센터는 우리 아이들에게 친환경 우수 식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됐는데요. 문제는 절차입니다. 상임위에서 부결됐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다수당이라는 힘의 논리를 앞세워 본회의에서 가결시켰다는 논란 때문인데요.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정진욱 뉴스원 기자와 조승현 전 경기도 의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학교 급식 물류지원센터 부지 매입 및 신축안이 본회의에서 가결이 됐지만 후폭풍이 큽니다. 애초에 상임위에서 부결된 안건인데 본회의에서는 통과가 됐습니다. 정진욱 기자, 보통 상임위를 거쳐서 본회의에 이제 붙여지는 게 보통 이제 안건들의 일반적인 경우인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먼저 이 상임위에서 통과된 것은 이제 어쨌든 다시 한다는 것은 약간 좀 관례적으로 맞지는 않은 부분이죠. 그래서 좀 문제가 더 커진 것 같은데요. 네. 또 김포시의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부결된 학교급식 물류지원센터 부지 및 신축건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7명이 찬성표를 던져 가결이 됐습니다. 이에 수에 밀린 자유한국당 시의원 등의 반대에서 내비쳐 힘없이 퇴장을 했는데요. 어쨌든 포기한 거죠. 네네. 7일 오전 10시 김포시의회는 197회 이민시의 제2의회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최명진 의원이 3인이 부의안건으로 발의한 학교급식 물류지원센터 부지 매입 및 신축에 관한 찬반 토론 진행 후 표결을 진행했습니다. 당시에는 찬반 토론에는 최명진 의원 그리고 한종호 행정복지위원장, 김계수 의원이 참여를 했고요. 이제 신명수 의장은 해당 안건의 표결을 선포했지만 한종호 위원장이 당시에 해당 안건을 표결에 붙인 다음에 이후에 진행사항 모두 거부하겠다면서 자유한국당들이 함께 퇴장을 했습니다. 네. 신명수 의장은 상황 정리 20분 정도 이제 정회를 선포했지만 속기호 이 건에 대한 거수 표결을 진행했고요. 결국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5명을 모두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7명 의원이 표결에서 참여해 해당 안건은 가결이 됐습니다. 네, 흔치 않은 일인데 전례가 있었던 일인가요? 좀 있었습니다. 있긴 있었는데 2014년 9월에 이제 상임위 예결위를 통과한 한강 시내폴리스 SPC 특수목적 법인이죠. 네. 설립투자 동의안이 시의 본권에서 한번 뒤집힌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상임위 통과한 동의안은 이제 행정복지위 2명, 그때 당시 도시환경위 2명 구성된 예결특위도 통과가 됐지만 본회의에서 이제 부결됐던 상황이 있었고요. 또 민선 6기 첫 회의에서 특위를 통과한 도시공사 보증 채무 부담 행위 동의안도 부결된 전례가 좀 있습니다. 네, 흔치는 않은 일입니다. 상임위에서 부결이 되면 의장의 직권상정이 아니면 이제 본회의에 올라가기도 좀 힘든 경우가 있는데, 그런데 이번 상황을 좀 보면 최명진 의원이 부의 안건으로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부의 안건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부의 안건 혹시 어떤 경우에 좀 진행되는 절차인가요? 부의 안건이라는 게 이제 말 그대로 토의에 붙인다라는 의미예요. 지방자치법 제 46조에 의거해서 이제 그 부의안건을 이제 공고하게 돼 있고, 되게 부의안건이라는 것은 일상적으로 의원이나 집행부가 의회에 제출한 법안이나 예산을 심사하고 그것을 의결해 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하는 그런 그 안건을 요청하는 행위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럼 절차상의 문제는 없다고 봐도 되는 거죠? 대개 이제 기초에는 이제 상임위원회가 많지 않지만 네. 광역이나 국회는 대개 이제 의정활동의 모든 활동을 되게 상임위원회에서 합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활동이 의정활동의 꽃이라는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들은 본회의에서 대체적으로 통과가 되고 또 상임위에서 부결된 안건은 대체적으로 또 본회의에서 부결되는 이런 형태를 갖고 있는 게 의회의 어떤 협치 네. 내용이죠. 그러나 특별한 안건, 또 첨예한 안건은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됐다 하더라도 그 본회의에서 직접 또 논의해서 다수결에 의해서 통과하는 것도 적법적 절차. 이걸 불법 절차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이렇게 의회 활동에서 이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은 건 또한 사실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절차상의 큰 문제는 없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본회의 가결까지 뒷말이 좀 무성합니다. 이 본회의에서 학교급식 물류지원센터 신축안이 재상정될 것이다. 이런 소문이 있었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일단은 결론적으로 이제 가결이 됐으니까 이 부분 다시 거꾸로 복기를 하다 보면은 네. 또 뭔가 퍼즐이 약간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이거 분위기가 이제 그렇게 흘러다녔던 것보다는 어쨌든
절박한 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최명진 의원이 이거 반드시 해야 된다는 그런 순간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가결이 됐으니까 이런 분위기가 있지 않았냐 있었고, 근데 정한시장과 신명순 의장이 만났다는 얘기는 제가 봤을 때 만나긴 했습니다. 근데 만났지만 이 부분을 갖고 만난 건 아닌 걸로 제가 확인을 했고요. 네. 당시 신명순 의장하고 통화를 해봤는데 문제는 그때 다시 감정 사주구 관련돼서 이제 대화를 했었지. 이제 그 부분 갖고 대화했었지 이 부분 갖고 대화는 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일부 뭐 왜곡된 부분은 있는 것 같다. 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뭐 여야 합치간에 있어서도 그렇고 뭐 신명순 의장으로서는 사실 의회 내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좀 정치적 부담도 또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어쨌든 그 신명수 의장하고 통화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조금 본인이 하실 말씀이 있었던 것 같아요. 통화를 해서 어떤 얘기냐면 네. 일단 과정부터 말하면 처음부터 96회 정례회 할 때 동의안이 3대4 부결이었습니다. 상임위 자체에서. 그러니까 가부 같을 때는 이제 부결이 되는 게 맞는 거고요. 네. 그 부분에서 이제 부지 적절성, 사업 타당성에 대해 알아볼 수가 없었었고, 근데 의원들과 대화하고 학부모의 필요성에 또 제기했던 부분이 있었고, 또 최 의원이 그때 당시에도 본인이 이제 부에 다시 해서 의견을 듣고 부지를 매입하면 지원하는데 그때 이거를 다시 또 올리려는 그 시도가 있었어요. 그때 네. 2차 당시에도. 하지만 신명수 의장이 한국당 의원들과 어쨌든 대화가 좀 더 필요한 부분이고 좀 더 설득을 하고 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그때는 올리지는 않았었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 이런 과정 부분이 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학부모들의 그런 요구사항, 그런 니즈층이 너무 두껍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계속 부의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올려서 의원들 전체 의견을 묻고자 했었는데 이제 의견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결론이 그렇게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신명순 의장이 부담을 조금 가질 수도 있죠. 정치적 어쨌든 이런 관례적인 것들을 뒤집는 행위가 있었으니까 이 부분이 있었지만 또 시 의장이나 의원들이 있는 이유는 또 시민들이 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정치적인 논리보다는 시민들의 목소리 요구에 좀 더 표를 줬다. 좀 더 그쪽에 치우치지 않았냐 그런 판단이 듭니다. 네, 그러면 문제가 된 학교급식 물류지원센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대체 뭐길래 신축을 둘러싸고 좀 논란이 되는지도 궁금한데요. 어떤 곳입니까? 그 학교급식 이제 물류지원센터라는 게 이제 이런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안전한 농산물을 학교 교육급식에 공급하겠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먹거리 안전성, 또 지역민들에게는 농산물 소비 확대를 통한 생산력 증대, 이런 어떤 선순환 측면에서 이제 취지는 상당히 좋죠.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에 이제 경기도가 이걸 주도적으로 전국 단위에서는 아마 최초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순한 물류 공급 체계를 뛰어넘어서 교육급식 체계로의 전환하는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게 이 물류 공급 지원 센터의 설립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뭐 기존에 이제 경기도 친환경 농산물 유통센터도 또 있었는데 이런 이용에도 뭐 큰 문제가 없었는데 사실 김포에서 이런 어떤 절차상의 문제가 있을 정도로 절실한 문제였다고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이제 사실 그 도의에 있을 때 이 문제를 굉장히 많이 현안을 좀 다뤘던 사업이라서, 그러니까 경기도는 2009년에 시작해서 전국 단위에서는 이제 최초로 광역 단위의 경기도 광주 그 곤지암에 그 친환경 농산물 유통센터를 만들었어요. 네. 한 2만 평 부지인데 그 만든 이유는 뭐냐면 경기도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G마크를 부여해서 학교급식에 지원하겠다는 거거든요. 공급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런 속에서 그 물류센터가 이쪽 그 곤지암에 치우쳐졌다 보니까 경기도가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동부나 서부, 남부 쪽에 지원할 때 공급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저도 그래서 이걸 경기도가 기초 단위에서 하게 되면 그 규모의 역량에서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준광역, 그러니까 동부, 서부, 남부로 해서 31개 시군에서 한 6, 7개 시군들이 모아서 준광역 단위의 이 물류공급 체계를 만들자라는 제안을 했었고, 그 당시에 경기도에서도 그 제안을 굉장히 설득력 있게 받아들였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나와 있는 건 이제 고향에서 일부 그 농협에서 운영 주체가 돼서 급식 체계를 가지고 있고요. 물론 이제 초등학교만 현재는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성, 용인, 성남. 근데 이제 화성은 직접 시에서 재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성남과 용인은 이제 그 농협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그 기초 단위에서 했을 때 문제점은 뭐냐면 그 두 가지 문제점이 좀 있어요. 그
이 물량, 농산물을 공급받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광역에서 할 때도 뭐냐면 지금 G마크를 부여한다고 그러지만 40%는 지방에서 생산된 제품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기초단위 했을 때도 문제는 수요의 문제가 따라오느냐. 예.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준광역의 단위에서의 검토가 그때 긴밀하게 해왔던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또 질의가 있으면 별도로 또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좀 궁금한 게 뭐 앞서 정진욱 기자가 잠깐 언급을 했는데 학부모들의 요청을 좀 무시하기 어려웠다라고 이제 하셨는데 실제 그럼 학부모들의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학부모들은 어쨌든 찬성하는 분위기도 있고 일부 목소리는 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긴 있어요. 근데 찬성하는 쪽의 목소리는 예를 들어서 학교 급식 모니터링단 이해주 단장은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지난해 네. 김포시 학교 급식 모니터링단이 30여 회에 걸친 현장 모니터링과 각종 활동을 통해서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 농식품이 공적 조달체에 없어 판로를 찾지 못하는 거 보고 물류센터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다. 그래서 환영한다 얘기를 했고요. 또 친환경 급식 출하의 이정수 부회장 같은 경우도 급식 사업 통합으로 식재료 조달 통합 관리가 이루어질 경우 지역산 농산품의 수요가 좀 확대되고 또 질적인 부분도 상당히 개선될 것이다. 그래서 현재 인천이나 광화 물류센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포시에서 학교 급식 물류센터가 중점 운영된다 했을 때 판로 확대는 당연히 잘 될 것이고 또 아이들 역시 좋은 먹거리를 섭취할 수 있게 되면서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하고 급식을 이제 향상시키는데 어쨌든 설립이 돼야 된다. 이런 부분으로 지금 힘을 실어줬습니다. 네, 뭐 이 정도로 학부모들은 뭐 환영을 하고 있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그러면 왜 두 차례나 좀 부결이 된 겁니까? 하여튼 그 한국당의 일단은 민주당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이게 빨리 돼야지만 3월에 1회 추경 예산으로 부지 매입비와 설계비 등록이 통과돼야만 4월에 국비, 그러니까 특수상황적 개발사업과 행정안전부 진행하는 것들을 신청해서 내년도 건축 공사비를 확보해서 중국까지 마치는 게 가능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김포시 푸드블렌 용역은 현재 올해 3월경에 착수해서 11개월인 내년도 1월에나 완료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국당에서는 이 용역, 그러니까 푸드플랜 용역이 끝나고 나서야 해야 된다. 그 전체적인 보고선 얘기가 나왔는데 민주당 쪽에서는 어쨌든 이 부분이 좀 늦게 본 예산에 반영될 수가 없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청사 등이 포함된 김포 첨단 농업센터는 500억 가까이 되는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추진되더라도 타당성 용역과 중앙투자심사 등 각종 행정 절차가 있기 때문에 2023년도에나 가능하다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국당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면은 이 학교 급식 물류센터가 아닌 공공급식 물류센터로 해야 된다. 네. 왜냐하면 학교 급식은 학교만, 공공급식은 하지만 어린이집부터 그리고 노인, 단체 급식까지 다 아우를 수 있기 때문에 범위가 좀 다를 수 있네요. 이 용역을 통해서 급식량을 전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래서 총체적인 양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학교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리고 2,500평의 땅은 부족하다. 왜냐하면 이 인구수가 점점 늘어나는 김포시의 추세를 봤을 때 2,500평은 부족하기 때문에 농기센터까지 같이 해서 좀 대대적으로 크게 하는 것이 맞다. 그러니까 크게 봐라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의견이 여러 가지가 좀 상이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제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푸드플랜 사업, 뭐 이게 푸드플랜 사업이 좀 끝나고 나서 진행을 해야 한다라고 봤던 거는 어떤 중복 가능성을 좀 우려했던 건가요? 일단은 이 김포시 푸드플랜 관련 연구 용역 과업 지시서를 살펴보면요, 지역 먹거리 실태 조사 및 그러니까 용역 자체가 지역 먹거리 실태 조사 및 푸드플랜 수립 과정을 통해 정책을 통합하고 사회 통합을 도모해서 어쨌든 김포의 어떤 정책 목표를 달성하게 한 건데 이 내용을 살펴보면 김포시 먹거리 실태, 뭐 유통이라든지 공급 체계 등 전반적인 조사 및 분석을 한 거, 그리고 김포시 먹거리 정책 현황 및 정책 과제를 도출하고, 그리고 김포시 푸드플랜을 수립하고 푸드플랜 거버넌스 구축하고 김포시 푸드플랜 실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방안을 제시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한국당에 지금 대비되는 게 물류센터와 연결된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용역 자체가 나중에 하는 것이, 그래서 이것은 실태조사다. 그러니까 생산 소비 물류센터 연결점이 전혀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한마디로 급식센터는 하드웨어적인 부분이라면 이 연구 용역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먼저 하고 나서 하드웨어를 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다. 한 번에 다 같이 해서 같이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정부 지원도 받을 수 있고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혹시 보십니까?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에서 이제 주장했던 내용들이 일정 부분은 이제 나중에 규모의 문제, 또 실질적으로 수요의 문제를 좀 체계적으로 하자라는 뭐 일각견에는 또 설득력 있는 부분들이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푸드플랜하고 연계하는 건 좀 방향이 잘못 정해졌다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학교급식 부분에서는 그 물류센터는 학교에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겠다는 그런 체계 방식이고, 푸드플랜은 이제 2017년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농촌에 그 먹거리 전략 차원에서 국가 정책 기획 사업으로 이렇게 선정된 사업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그 농촌 관광, 그 지역의 경쟁력 플러스 로컬 푸드와 융복합 산업으로서의 6차 산업을 이끌어 나가겠다라는 방식이기 때문에 네. 이 방향이 좀 다르다, 내용과.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학교급식 물류센터를 좀 더 수요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확대해서 그런 어린이집과 그런 뭐 경로당 플러스 공공체계를 그런 면밀히 분석하자는 것은 굉장히 그 의미가 있다. 이건 좀 귀담아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과거에 양평공사가 그 좋은 취지로 양평에서 생산되는 품목을 가공해서 학교급식에 지원했지만 여러 가지 그 물량의 공급 체계라든지 수요 체계에서 실패해서 지금은 그 사업이 좌초돼 버렸거든요. 일부는 이제 양평공사에서 하고는 있지만 거의 그 사업이 실패한 사업으로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귀담아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 내용들은 일정 부분 받아들 부분이 있는데 푸드플랜과 학교급식과 연계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좀 한국당이 미스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뭐 방향이나 정체성 이런 부분 조금 다를 수 있다 이런 말씀해 예. 주신 것 같고, 또 하나 저희가 한 가지 더 짚어볼 게, 앞서서 이제 잠깐 이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이 공공급식 수요 조사를 뭐 먼저 해서 물량이나 뭐 예. 수량 같은 것들을 일정 정도 맞춰야 한다 이런 또 지적들도 예. 있습니다. 예. 맞출 수 없다 또 이런 예. 지적들도 있는데, 그렇죠.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부연 설명을 해주시면요. 그 이제 경기도 이제 학교 급식에 납품되는 그 종류들이 많게는 뭐 한 400여 가지, 적게는 한 200여 가지 돼요. 근데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광역 단위에서 물류 공급 체계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30% 내지는 40%는 타 지방에서 제품을 공급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경기도에 그 계시는 농가로부터 생산되지 않는 제품들이 많다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30~40%는 그 타 지방에서 생산된 제품을 갖고 올라옵니다. 그래서 거기다 이제 안전하냐 그거에 대한 여부는 G마크라는 걸 부여를 한단 말이에요. 그거로 이제 신뢰성을 우리 아이들이나 학부모들한테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양파가 있다. 그래서 경기도 우리 그 농가에서도 양파를 일부 생산을 합니다. 그러나 전남에 있는 무안의 양파보다 경쟁력이라든지 가격에서 불가피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같이 종합해서 우리가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아까 얘기했지만 양평의 그 실패 사례라든지 또 과연 학교급식에서 출발을 해서 거기서 뛰어넘어 가지고 인근 지자체의 학교 또 공공급식까지 같이 한번 고민할 필요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향후에 저희가 뭐 학교급식 물류 지원센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짚어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보고요. 뭐 이번 문제에 있어서는 뭐 여당으로 이 절차를 무시하고 힘으로 밀어붙였다 이런 또 뭐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앞으로의 의회 운영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잠깐 해주신다면. 근데 이것이 어쨌든 통과가 됐으니까 3월 10일쯤 이제 추경이 들어오겠죠. 이거 설립할 때 추경이 들어오는데요. 79억 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은 이제 한국당에서는 어떻게 또 할 것인지, 아마 또 좀 분위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이거에 대해서 당연히 통과시켜야 될 분명히 또 잡음이 생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고가 됐고, 앞으로 이런 것이 조금 선례가 어쨌든 됐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강하게 이의 제기를 할 것 같아요. 한국당 쪽에서는. 그리고 이번에서 좀 더 시민들한테 보여주기 때문에 어쨌든 시민들의 어쨌든 세금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79억이라는 돈이 허투루 쓰여진 돈은 안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의회 분들의 좀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오늘 김포시 학교급식 물류 지원센터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